신재민, 김태우 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왜냐? 조직의 부적응자라는 칭호를 얻고 박제되어 버렸으니까요. 내부 고발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었는데도 언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건이 축소 은폐되는 듯한 모습이 마치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말하던 그 당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고발 내용은 전혀 안 들여다보고 내가 속한 당이 이기면 그걸로 만족이라고 생각하는 꼴이 국민은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러니 바뀐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도둑질 정황을 신고하면 맨날 증거를 갖고 오래. 그것도 결정적인 증거를. 아이고 나 참. 세금 처먹는 니들이 찾아야지. 그걸 왜 우리더러 찾으라고 지랄이요? 누가 죽었든 말든 내 당의 이득, 내 소속된 집단의 이득만 우선이요? 국민이 잘 살고 이익을 봐야 하는데 그 얘기는 왜 빼냐고. 자꾸 팩트 하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조직이 내부 고발자를 죽이는 방법에 대해 팩트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미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밝혔습니다만, 굉장히 불화가 심했습니다. 직원들하고. 근데 직원들 몇하고만, 일부하고만 불화가 심한 게 아니고 전 직원하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명숙 위원장이 심지어 수백만 원을 들여갖고 자기 사무실을 도청장치를 찾으라고 그런 지시까지 할 정도로 알겠습니다. 서로 사이가 좀 안 좋았습니다. 물어볼게요. 그러면 증인의 말에 따르면 여명수 위원장이 이 청문회장에서 위증이나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바지 사장으로 앉혔는데 일을 막 하니까 엄청나게 미운 거죠. 하다 안 되니까 조직 내 부적응자라고 몰고 갑니다. 권력으로 사람 잡는 맛에 중독되면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고맙게도 팩트 확인이 가능하네요. 한 사람도 아니고 직원 전체와 불화가 심했고 국고로 수백만 원을 들여서 도청장치 찾으라고 했다니 딱 듣기만 해도 저는 완전히 미친년으로 보입니다. 제가 얼마나 위험한 곳에 있었으면 프라이버시를 포기하고서라도 제 방에 대놓고 카메라 설치해달라고 했겠어요. 근데 그건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줬어요. 그리고 갑자기 웬 도청 타령? 심지어 그걸 국고 써서 찾아내라고 했다고요? 제가?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런 거 결제할 만큼 미치진 않았죠. 저는 몇 명의 간부들, 특히 차은택 부역자들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 반대로 억울하게 누명 쓸 위치에 있는 실무자들이나 영혼이 있는 정상적인 직원들과는 사이가 아주 좋았고요. 근데 왜 전부와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해요? 500억짜리 사업기획안을 달랑 A4지 한 장에 적어와서 위에서 시킨 거니까 도장 찍으라는 간부한테 야 이 씨발로마 그게 네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냐? 네가 지문이 없어질 때까지 정권의 빌부터 살든 말든 네 자유인데 도둑질 프리패스 자유이용권을 사업기획안이라고 만들어서 왜 갖다 바치냐? 그거 처먹는 윗대가리보다 네가 더 나빠 이 새끼야. 이런 태도로 일하라고 기관장 시키는 거 아닙니까? 부역자 새끼들 관점에서 보면 나는 조직의 부적응자 맞지. 그래서 정권교체 이전에 해쳐먹던 놈들로부터 돈 지켰고 정권교체 이후에 해쳐먹으려던 놈들로부터 조직 지키고 사회 안전망 지켜냈는데 그런 사람한테 적폐 라벨 붙여서 내보내면 그거는 그 조직이 잘못된 거 아니야? 조직의 부적응자 한 사람에게 덮어씌울 게 아니라 그런 말에 선동될 게 아니라 그 조직 자체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게 옳지 않나요? 아니 윗대가리들은 그런 거 하라고 월급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상황을 신재민, 김태우 씨에게 대입해 봅시다. 김태우나 신재민 이분들은 말하자면 그 조직에 잘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특검 법안을 제출한 한국당에 대해선 그러다 수렁에 빠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거 소름 끼치게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들 이럽니다. 제가 예상했어요. 분명히 이따위 소리 나올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상황인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집구석이 있어요. 그 집 애비가 살인, 방화, 강간, 사기 등등 사람이 할 수 있는 나쁜 짓은 다 해갖고 빵에 잡혀 들어갔는데 그 사이 엄마가 새아빠를 맞이합니다. 새아빠가 들어와 보니까 이 집안이 개판이에요. 잡혀 들어간 전 남편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애미의 새끼들의 애비가 했던 일을 다 같이 하고 있었던 거지. 애비 혼자 못하는 일이었거든. 이 집구석이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새아빠는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럼 이 집구석이 나쁜 겁니까? 아니면 이것들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이 새아빠가 문제입니까? 새아버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애새끼는 소파에 자빠져서 본드나 첫 빨면서 아버지는 민식이야. 민식이 왔냐? 이 지랄하고 있고, 냉장고 열었더니 사람 팔다리 들어있고, 김치찌개에서 사람 손가락 나오는데 마누라라는 미친년은 여보 고기가 아주 잘 삶아졌어요 이러고 있어요. 환장하는 거지. 이거 그냥 참고 살아? 여러분, 참고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되죠. 얼마 전에 모범 답안 나왔잖아요. 이 집구석이 문제가 아니라 신고한 새 아빠가 조직 부적응자니까 이 양반의 신고는 신빙성이 없게 되는 거예요. 조직 부적응자가 어디 감히. 그쵸?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던지 계속하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를 미친년으로 만들고 그 미친년을 개쌍년으로 만든다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조직의 부적응자라는 워딩은 대체 어떻게들 만드신 거예요? 참 대단들 하세요. 해봤어요? 이런 거? 높으신 분들이 얘기한 거 조금 더 꺼내볼게요. 김태우 수사관에게 비리가 있는데 그가 개인적인 비리를 덮으려고 이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자, 그 양반이 사내 경중이라는 게 있는데 개인적인 비리를 적정선에서 윗사람 만나서 적당히 쇼 붙이고 끝내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면 영혼까지 탈탈 개 털려나갈 것을 알면서 일을 이렇게 키웠을까요? 만약 후자에 해당하는 닭대가리였다면 청와대에서 그렇게 수사관 밥 먹을 수 있었겠어요? 그것도 아주 유능했다던데. 아니 이거 다 떠나서요. 고객이 일한 만큼 돈 줄 테니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서 영수증 2개 끊어오라는데 뭐 이렇게 지지하게 말이 많기를. 추접스러운 변명 듣기 싫다고 하면 이제는 또 뭐 국민이 갑질하는 거라고 라벨 붙여서 혼내려나? 이런 이 사람들의 주장을 허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는 비리 공무원, 다른 하나는 철딱선이 없는 애새끼로 몰고 가고, 그러니까 이들은 신빙성이 없는 사람들이므로 이들의 말은 들을 가치도 없다. 이게 그들의 작전인 거죠. 높으신 분들이 내부 고발자들은 물 흐리는 미꾸라지 같은 존재들이다. 셋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어디 그 흙탕물 좀 들여다 보자고요. 과연 셋이 모여서 없는 호랑이를 만든 것인지 아니면 있는 호랑이를 없다고 박박 우기는 것인지, 과연 어느 게 맞는지 그 흙탕물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좀 보자고요. 이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우선입니다. 요즘 사람들요, 뉴스 보는 방법이 바뀌었고요.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오늘 얘기 요약하겠습니다. 내부 고발자, 그들은 오늘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을 보고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금리빨은 받아. 끝. 난 오늘만 산다. 그게 얼마나 적 같은 건지 내가 보여줄게. 우리가 이 꼴 보려고 추운 날 개 떨며 촛불 들었나 자괴감이 듭니다. 아, 본전 생각나네 진짜. 순실이니 밥은 너무 웃겨. 말 못하겠어.